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Ray 매터리얼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하이퍼쉐이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타임라인을 설정해 두었으니 원하시는 구간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짧게 V-Ray 매터리얼의 옵션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재질은 여러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Ray 매터리얼을 적용해 봅시다. 수화 단축키 Shift V를 눌러서 적용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보시면 V-Ray 매터리얼이 나오는데 일단 메뉴들을 다 닫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V-Ray 매터리얼이라고 재질의 종류를 표기하고 있고 매터리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매터리얼의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풋 커넥션과 아웃풋 커넥션 아이콘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전 노드와 이후 노드로 이동할 수 있고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경로를 정확하게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4개의 버튼이 있는데 포커스를 누르면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V-Ray 매터리얼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 위주로 바뀝니다. 제가 연결해뒀던 파일 노드들이 탭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셋은 우리가 V-Ray 매터리얼의 옵션들을 원하는 대로 바꾼 것을 바로 저장하고 편집하고 편하게 불러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V-Ray 5에서는 금속, 비금속, 천재질 등의 다양한 프리셋을 제공하여 바로바로 우리 모델링에 이 재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리셋에는 옵션의 수치를 변경한 재질만 저장이 가능하고 크리에이트 노드를 활용하여 작업하였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밑에는 샘플이라는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이퍼쉐이드의 브라우저에 있는 미리 보기와 같은 아이콘입니다. 그 밑에는 10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스와치 프로퍼티스는 샘플 이미지에 대한 옵션, 베이직 파라미터스부터 범프 앤 노머 매핑까지 6개의 항목은 재질에 관한 옵션입니다. 나머지 옵션부터 하드웨어 텍스처링까지는 그 외의 설정인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스와치 프로퍼티스부터 열어봅시다. 아이콘을 자동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 화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우리가 평소에 건드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베이직 파라미터스를 열어봅시다. 여기는 디퓨즈와 오파시티, 러프니스, 그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색깔과 불투명도 그리고 자체 발광에 대한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트리뷰트의 이름, 색을 조정하는 컬러바 또는 밸류바, 슬라이드바와 크리에이트 노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들이 나옵니다. 익스프레션을 추가할 수 있고 키를 주거나 텍스처를 넣거나 어트리뷰트를 수정하지 못하게 잠글 수 있습니다. 컬러 추저는 색을 설정하는 차이입니다. 컬러 추저에서는 색을 정한 후에 꼭 던을 눌러주셔야 수정이 됩니다. 컬러바를 누르면 컬러 추저보다 더 간단한 창이 나옵니다. 디테일한 설정을 원하시면 컬러 추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컬러가 필요 없고 색이, 즉 밸류가 필요한 어트리뷰트, 예를 들면 어마운트나 글로시니스 같은 것들은 컬러바 대신 밸류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퓨즈 컬러는 재질의 색을 나타냅니다. 어마운트는 디퓨즈 컬러에 들어간 색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는가입니다. 0이면 0%, 1이면 100%입니다. 0으로 두면 검은색이 되고 1로 슬라이드 바에 키를 올리면 디퓨즈 컬러가 나옵니다. 오퍼시티에 관한 메뉴가 2개 있습니다. 오퍼시티가 나오면 학생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는데 적잖은 분들이 오퍼시티를 투명도라고 알고 있는데 오퍼시티는 투명도가 아니라 불투명도입니다. 투명도는 트랜스퍼런시입니다. 오퍼시티는 불투명도이기에 불투명도가 100%, 즉 1이면 온전히 보이는 것이고 0이면 불투명도가 0%, 즉 투명하다는 것이므로 오브젝트가 안 보이게 됩니다. 흰색이면 보이고 검은색이면 안 보이므로 디폴트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흑백 텍스처를 넣으면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퍼시티 모드는 오퍼시티가 샘플링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립과 스택캐스틱이 있습니다. 텍스처가 필터링 되는가 안 되는가의 차이인데 클립은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렌더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필터링이 되지 않아 모서리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택캐스틱은 필터링이 되어서 모서리 부분이 부드럽게 잘 나오지만 렌더링 시간이 클립에 비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이 많고 퀄리티 디테일이 필요 없는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클립, 클로즈업이 들어가고 디테일한 모서리가 필요하다면 스택캐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러프니스 어마운트는 거칠기 양이라는 뜻인데 사실 좀 애매한 옵션이긴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사용해봤던 결과 오브젝트에 맺히는 스페큘러의 디테일을 뭉개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지가 쌓였거나 뭔가 덮인 느낌을 내고 싶으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자체 발광의 색깔을 조절합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줄여서 셀프 일룸이라고도 합니다. 자체 발광이지만 렌더를 걸어보면 실제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본인만 발광하고 있습니다. 밑에 셀프 일루미네이션 GI를 켜주면 약하게나마 라이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V-Ray에는 현실의 카메라 기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피지컬 카메라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약 카메라에서 이 V-Ray 피지컬 카메라로 바꾸게 되면 옵션에 따라 노출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컴펀세이트 익스포저를 켜주시면 셀프 일룸의 밝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베이직 파라미터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디퓨즈, 오파시티, 셀프 일룸입니다. 디퓨즈 80, 셀프 일룸 15, 오퍼시티 5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리플렉션 탭을 봅시다. BRDF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BRDF는 뭐냐, PBR은 뭐고, GGX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영상은 몇 시간이 되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BRDF 타입은 반사를 계산하는 방식을 어떤 걸 쓸래 이것인데, 안에 있는 퐁, 불린, 워드, GGX의 차이는 사실 반사율을 표현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들입니다. GGX는 가장 최신 버전이고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GGX에서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리플렉션 컬러는 리플렉션의 색을 조절하는데 단순히 맺히는 상의 색깔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맺히는 상, 즉 스페큘러 리플렉션은 리플렉션 컬러와 디퓨즈 컬러의 색이 더해져서 나온 색이기에 우리가 봤을 때의 색이 리플렉션 컬러의 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디퓨즈 컬러를 0인 검정색으로 두게 되면 0 플러스 리플렉션 컬러는 리플렉션 컬러가 되므로 원하는 색으로 정확하게 반사됩니다. 어마운트는 반사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0이면 검은색, 1이면 100%로 나옵니다.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는 스페큘러 리플렉션이 닿는 범위와 세기를 조절하여 재질 표면이 매끈한지 거친지를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글로시니스는 반질반질한 것이기에 0은 까칠, 1은 반질입니다. 유즈 프레넬과 IOR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강에 가면 물수제비를 던지면서 놉니다. 어떤 돌은 물 위를 통통 튀어다니지만 어떤 돌은 던지자마자 퐁당 물에 빠집니다. 그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각도일 것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던진 돌이 튕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기울어진 각도로 던졌을 때 물에 흡수되지 않고 반사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인데 양쪽에 똑같은 세기의 라이팅을 설치해놨습니다. 카메라를 돌려보면 스페큘러 리플렉션이 스피어의 중간으로 오면 약하고 스피어의 모서리 부분으로 가면 세게 맺힙니다. 이것이 프레넬 효과이고 이것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IOR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각도에 따라 반사율이 다른 이 프레넬 효과 없이 모든 표면에서 동일한 반사를 내겠다면 유즈 프레넬을 꺼줍니다. 거울이나 쨍한 금속이 아마 알맞을 것입니다. 이 칸에는 락 프레넬 IOR2 리플렉션 IOR이 있는데 반사율과 굴절률을 같은 값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꺼주시면 밑에 잠겨있던 프레넬 IOR이 활성화됩니다. 원래 반사율과 굴절률은 같은 수치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따로 컨트롤을 하겠다, 아니면 리플렉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리플렉션만 쓰겠다 하시면 이걸 끄고 IOR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GGX 텔 포로프라는 메뉴는 BRDF 타입을 GGX로 사용하고 있을 때 하이라이트의 포로프, 즉 감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로프가 커질수록 하이라이트의 번짐이 빨리 줄어듭니다. 보통 건드리지 않습니다. 메탈니스는 좀 복잡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메탈니스 밑에 유즈 러프니스를 켜주면 위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가 리플렉션 러프니스로 바뀝니다. 물리 기반의 렌더, 즉 PBR 개념에서 V-Ray는 두 가지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메탈릭 러프니스 워크플로우와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워크플로우입니다. 전자는 메탈니스와 러프니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방금까지 살펴봤던 리플렉션 컬러와 글로시니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뉘었나, 둘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쩌고저쩌고는 다들 직접 구글링하면서 공부해보시길 바라고, 서브스텐스 페인터와 같은 텍스처 툴에서 메탈릭 러프니스로 텍스처를 뽑았을 때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V-Ray 재질로만 작업하실 때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서페이스 텍스처를 가지고 온다면 메탈릭 러프니스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메탈릭 러프니스가 현재는 더 많이 채택되는 워크플로우이니 본인이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로 작업한다고 하셔도 메탈릭 워크플로우를 연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리플렉션 탭에는 애니소트로피와 리플렉션 어드밴스드 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애니소트로피는 비등방성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해석되는데 이렇게 생긴 특수한 하이라이트를 연출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애니소트로피의 수치는 어느 쪽으로 늘어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애니소트로피를 적용시키지 않으시겠다면 0으로 두셔야 합니다. 로테이션으로 늘어지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UV 벡터 데리베이션의 디폴트는 로컬 오브젝트 에식스로 되어 있고 이 모드에서는 로컬 에식스, 즉 애니소트로피가 생길 부분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히 특정 부분에만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신다면 로컬 오브젝트 에식스를 Specified UVW 제너레이터로 바꾸신 후에 애니소트로피 UV 콜즈가 열리면 크리에이트 노드에서 3D 플레이스먼트를 눌러주시고 월드 인버스 매트릭스를 애니소트로피 UVW 어렵고 복잡하니 쓰지 맙시다. 리플렉션 어드밴스드는 리플렉션의 고급창이니 평소에 만질 일이 없으시겠지만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만 합시다. 트레이스 리플렉션스를 꺼주면 반사되어 비치는 상이 렌더되지 않습니다. 맥스뎁스는 몇 번이나 반사되어 보여질 거냐인데 더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값이 높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횟수를 많이 올리면 당연히 반사를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본인이 원하는 정도까지 표현되는 최소한으로 쓰도록 합시다. dim distance라는 것은 이 반사된 것이 특정 거리까지 가면 더 이상 반사되지 않게 합니다. dim distance를 on을 눌러 켜주고 distance 값을 조절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프로프 역시 없어지는 감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트 온 백사이드를 켜주면 뒷부분까지 리플렉트를 계산해서 투명한 재질을 사용할 때 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펙스 채널 수는 이 리플렉션이 컬러에만
채널에만 영향을 줄 거냐, 알파 채널에도 영향을 줄 거냐, 모든 채널에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한 것인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할 때는 그냥 안 건드리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Ray 매터리얼의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항목을 다 꼼꼼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몇 가지 항목만 익히셔도 재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옵션을 꼼꼼하게 익혀두는 사람이 더 다양한 아웃풋을 낼 수 있고 빠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V-Ray 매터리얼의 남은 항목들에 대해 살펴볼 생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였습니다.